충성! 안녕하십니까? 08년소의 이승규입니다. 오늘은 극히 초보자 입장에서 조립식 컴퓨터를 장만하는 방법,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꼭 조립식 컴퓨터를 구매해야 되는지,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일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사무용 컴퓨터 기준으로 정확하게는 펜티엄 골드라는 게 있는데, 펜티엄 골드가 들어간 일반적인 사무 본체를 검색해보니까요, 삼성전자, LG전자 제품이 한 60만원, 70만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델, 레노버, HP 제품들은 한 50만원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동일한 사양으로 조립식으로 맞췄을 때 그렇게까지 가격이 절약되지 않았어요. 한 40만원 초반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절약되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립식 컴퓨터를 하셔야겠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정한 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이면 게임, 동영상 편집이면 동영상 편집,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이 있는 본체를 만들 때, 즉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조립식 컴퓨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적인 노력을 들어서라도 내가 구매하는 컴퓨터라는 기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원리 같은 걸 알고 그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싶을 때, 그때는 조립식 컴퓨터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간을 좀 소모하더라도 경제적인 이득을 좀 취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조립식 PC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것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대기업 PC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스피디하게 굉장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엄청 빠르게 그리고 쉽게 부품들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CPU, 램, 메인보드, 저장장치, 파워서플라이, 케이스, 그리고 그래픽카드,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CPU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CPU, CISC 중에서도 AMD 64 아키텍처 기반의 프로세서를 바로 CPU라고 합니다. 보통 두 개 회사가 생산하고요. 인텔, AMD. 이 중에서 또 90%가 메인스트림급이에요. 뭔 소리냐면은 라이젠, i5, i7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입니다. 진짜 쉽게 말하자면은 싼 건 느려요. 비싼 건 빨라요. 그리고 컴퓨터 속도를 좌우해요. 차로 치면은 그냥 메인 엔진이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는 뭘까요? 말 그대로 큰 기판이에요. 메인되는 보드. 성능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품과 부품을 이어주는 역할이다, 몸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싼 거 사면은 후회할 수 있다, 이것만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메모리, 램이라고 할 수 있죠. 컴퓨터가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한다고 할 때 램이라는 거는 이 스케치북의 크기예요. 크면은 한 번에 많은 그림 그릴 수 있어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저장장치, SSD입니다. 하드도 있는데 요즘 많이 안 씁니다. 이거의 역할은 윈도우 설치하고 게임 설치하고 이런 건데, 윈도우라고 하면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를 설치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까만 화면만 나옵니다. 컴퓨터는 깡통인데 이 깡통에 영혼 불어넣어주는 게 윈도우예요. 그리고 그 윈도우에서 즐기는 게임이 게임이에요. 이런 것들 설치되는 용량을 차지하는 게 바로 SSD. 저장장치입니다. 너무 싼 거는 비지떡이고요. 그렇다고 너무 비싼 거 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말 그대로 전기를 공급하고요. 사람으로 치면 심장, 피를 뿜어가지고 세포를 막 동작할 수 있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성능을 좌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싼 거 사면은 컴퓨터가 터져요. 실제로 터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는 껍데기입니다. 외부 껍데기요, 껍데기. 이거는 사이즈가 짱 큰 거, 그냥 큰 거, 작은 거, 짱 작은 거 이렇게 총 4개 정도 있는데요. 이것도 성능은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있겠죠. 그래픽 카드라고 하면 작은 컴퓨터고 CPU가 행렬 현상에 특화돼가는 게 여러 가지 막 붙어있고 막 병렬로 못 알아들으시겠죠. 게임용 계산기입니다. 이건 인체에 비유하기 되게 애매해요. 모니터에 화면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거 비싸면 게임 잘 돼요.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부품에 대한 역할을 알아봤으니까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골라보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기본적인 사무용을 골라볼까? 게임 전용 PC라고 골라볼까? 하다가 주변에 무작위 제 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PC를 원하나요? A한테 물어봤습니다. 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배그 돌아가고 집에서 작업 좀 하고 포토샵 렉 안 걸리는 정도, 그리고 한 100만원 정도 하면 좋겠다. 이게 A의 의견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어이가 4K 영상 편집을 스무스하게 작업을 하면서 가끔씩 애프터 이펙트 좀 하면서 스팀 게임, 예를 들어서 위쳐 3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토리라인 게임이 있는 그런 걸 하면서 뭐 이것저것 다 되는 뭐 그런 본체인데 한 150 정도면 좋겠다고 합니다. B는 너무 무섭고 A부터 할게요. 이 예제를 분석해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희망 과정을 할 때 하고, 지금은 초보자 모드니까 그냥 싹 다 무시하고 100만원짜리 본체를 한번 가성비 맞게 맞춰보는 것 정도로 빠르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가성비 PC, 예산이 제한되는 PC를 할 때는 가격이 비싼 것부터 넣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그래픽카드 제일 비싸요. 자, 그러면은 단어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A가 요구한 게 뭐였죠? 배틀그라운드였죠. 배틀그라운드를 그냥이라고 했어요. 그냥이면 국민 옵션. 국민 옵션 중에서 뭐다? 풀 HD 60Hz다. 그냥 배그가 되는 건 1650입니다. 제가 좀 주관적으로 추천드리고 있다는 점 파악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650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야, 가격 왜 이래? 다 나와버리자. 홈스클로어 갑시다. 그래픽카드를 1650 선택해봅시다. 그래픽카드를 만든 회사들이 나와요. 홈부품은 기본이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예요. 이 세 개 중에 제일 싼 거 가시면 돼요. CPU 약간 암기 과목처럼 가겠습니다. 그냥 배그에서 돈이 100만원이면은 i5고요 돈이 80만원이면은 i3입니다 메인보드 CPU 포함되는 것 중에서 M2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싼 거 예산에 맞춰서 메인보드를 골라줍시다. 메모리 그냥 배그 램 16기가 암기 공식입니다. 8기가를 2개 하면 16기가가 되겠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요 2개를 꽂으면은 서로 번갈아서 일을 해요. 더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SD가 나왔죠. SSD는 안에 컨트롤러라는 게 들어있어요. 컨트롤러가 좋다고 소문난 제품이 하이닉스 500기가 제품인데 이게 되게 저렴해요. 이제 파워 서플라이랑 케이스가 남았습니다. 근데 예산은 약 15만원 남았네요. 그러니까 약간 여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케이스도 깊게 들어갈 게 많아요. 케이스 두께, 케이스에 들어간 펜의 정숙성, 케이스 펜의 RGB 작동 방식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어려우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인기가 많고 외관이 이쁘고 이런 모델로 갑시다. 저는 많이 추천하는 모델이 다크 플래시 추천드려요. 예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는 ATX 일반 파워랑 M-ATX 미니 파워랑 크기 다 달라요. 이거 꼭 조심하시고요. 90%는 ATX 파워가 나갑니다. 이거는 케이스랑 상관관계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파워는 다 괜찮은데 가끔씩 터지는 경우가 있다. 터지면은 얘가 혼자 터지죠. 다 같이 터져요. 그러니까 위 비싼 컴퓨터 부품들을 위해서 조금만 비싼 걸 쓰도록 합시다. 파워는 약간 관습적으로 고른다. 보통 1650 정도의 전기를 적게 먹는 그래픽카드가 들어가게 되면요 500W 정도를 고르는 게 보통인데 지금은 예산이 좀 남으니까 600W 정도를 고르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오래되고 신뢰성이 많은 브랜드 이런 것들은 보통 시소닉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소닉 스탠다드 230V EU SSR 600RC LLC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다 골랐는데 이것도 약간 관습적일 수가 있어요. 인텔 것 중에서도 10세대 이상 제품들은 어지간하면은 쿨러를 하나 추가시켜주면 좋다.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쿨러 같은 것도 고르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입문자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고 AS 평이 좋고 사용자 평이 많은 베스트셀러 모델 위주로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고 좋겠죠. 저는 하드웨어 커뮤니티에 평이 좋은 걸로 그리고 저렴한 걸로 유명한 RC100 모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견적을 한번 짜봤는데요 꽤 준수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A한테 이 견적을 전달하면서 SSD가 500기가가 가는 게 보통인데 만약에 용량이 모자라게 되면 나중에 하드를 하나 추가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용량이 큰 대신 느리다라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거대한 크기의 저장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B의 케이스로 넘어가 봅시다. 4K 영상을 스무스하게 편집되면서 애프터 이펙트 갖고 돌리고 스팀의 위쳐3 같은 스토리 라인 있는 게임이 잘 돌아가는 140짜리 본체.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단연간의 경험상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억지로 150에 맞춰서 껴 넣잖아요. 그러면은 4K 영상이 스무스하게 안 된다고 욕을 먹고요.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가격을 늘리면 비싸다고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안 된다고 유효하게 돌려보는 게 낫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은 좀 초보자를 위해서 살펴봤는데 더 심화 과정을 알고 싶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깊은 거를 한번 알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 만약에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자세하게 듣고 싶다. 이 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요. 꼭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밝게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팔련소의 이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